자, 지금부터 할 것은 이제 동국여고 부교재 서술형 기출문제 페이지론 17쪽이고요. 72번부터 77번까지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72번 문제부터 보게 될 건데요. fx는 72번 fx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거에 대하여 집합 AK, 대문자 AK는 n 27의 k 빼기 1제곱보다 크고 fn은 27의 k제곱보다 작다. 이때 n은 자연수다 라는 조건을 주고 있어요. 일단 이 조건 제시법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fn이라고 해당하는 거 자리에 fx를 n 집어넣어서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일단 이걸 3으로 바꿔보면 3의 세제곱하고 k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 3의 n 플러스 1은 3의 3k보다 작아야 된다. 요런 식이 주어지게 되네요. 이때 A3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A3은 K 자리에 3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N 바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 빼기 1이니까 2, 3 곱하기 6 하고요. 3의 N 플러스 1이 되고 3의 3 곱하기 3, 9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자연수다. 자, 조건상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러면은 이게 3, 1보다 큰 미시기 때문에 6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은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5보다 크거나 같고 n은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이때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은 26이다. 이렇게 주어지도록 하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제시법 요거에 대한 해석이 일단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요것만 해석 잘할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7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73번 문제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는 함수가 fx는 가로 열고 a제곱 빼기 a의 가로 닫고 x제곱에 대하여 일단 이거고요. x2가 x1보다 크다. 이거일 때 fx1보다 fx2가 크다. 이 얘기가 뭘까요? 이 얘기는 바로 증가함수란 소리입니다. 증가함수라고 하면 밑이 1보다 커야 돼요. 밑이 1보다 크다. 그때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한다. 그러면 뭐예요? 얘가 밑이죠. 얘가 밑입니다. 그러면은 a제곱 빼기 a가 1보다 크단 얘기예요.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그러면은 a제곱 빼기 a 빼기 1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이거의 두 개의 근을 a의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하고 베타라고 합시다. 두 개의 근, 이 는 0을 만족하는 근이. 그러면은 베타가 더 큰 놈이라고 했을 때 a는 알파보다 작고 a는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는 0이라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근과 계수관계에서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랬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를 하면 되겠죠. 1 빼기 2의 마이너스 1은 답은 얼마예요? 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오면 당황합니다. 근데 요거
는 0 하고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알파하고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위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4번 문제를 봅시다. 74번. 74번 문제는 함수 y는 3의 2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1분의 3의 x 플러스 세제곱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주어져 있는 거네요.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이 상태로 풀고 싶은데 이 상태로는 사실 못 풀어요. 왜? 분모가 식이 길죠. 분자가 만약 식이 길었다면은 요 값으로 나눠서 산술기하를 쓰던가를 했으면 되는데 얘는 분모가 길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줘야 돼요. y분의 1은 3의 x 플러스 세제곱분의 3의 2x 더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3의 x제곱으로 나눠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다 쓸까요? 는 자 27분의 3의 x제곱이 돼요. 플러스 27분의 1이 되고요. 더하기 27과 3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각각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27로 묶어볼까요? 27분의 1 하고 1을 앞으로 뺄게요. 이렇게 3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분의 1. 자, 얘가 3의 x제곱도 항상 양수고 3의 x제곱분의 1도 항상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분의 1은 뭐다? 2 곱하기 루트 3의 x제곱이랑 3의 x제곱분의 1인데 요거랑 요건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결국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느냐? 는 27분의 1 하고 1 더하기 자 2보다 큰 어떤 값이에요. 여기 있는데 이게 2보다 크대요. 그러면 요 식 자체는 3보다 큰 어떤 값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27분의 1을 곱하게 되니까 얘까지 전부 다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9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값이 돼요. 즉 y분의 1이 9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값이다. 근데 우리는 y의 최대값을 원해요. y분의 1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역수를 취하게 됩니다. y 돌렸고요. 얘도 9하고 돌리게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자, 둘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바뀝니다. 역수를 취할 때는 그렇게 처리가 돼요. 그리고 단 하나 여기서 빼먹은 조건이 있다면은 이 식 자체는 항상 0보다 커요. 왜? 지수인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고 얘는 1이니까 당연히 항상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문제를 푸는데 큰 영향은 없지만은 이게 서술형이라고 쓴다 하면은 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웬만하면 같이 써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 최종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나눌 때. 그렇게 되면 y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최대값은 당연히 9하고 주어지겠죠.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75번을 봅시다. 75번. x에 대한 방정식 a의 2x제곱 빼기 a의 x제곱은 2의 해가 7분의 1이 된대요. 해가 7분의 1. 해가 7분의 1이다. 그랬을 때 상수 a값을 구해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걸 a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물론 t는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왜? 지수니까.
자, 그럼 t제곱 빼기 t 넘어와서 빼기 2는 0 하고 될 거고요. t 빼기 2와 t 플러스 1은 0 하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t는 2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그래서 t는 2만 되는데 a의 x제곱이 2란 소리입니다. 근데 이때의 답이 뭐야? 7분의 1이란 소리야. 즉 a의 7분의 1제곱이 2. 그럼 양변에 7제곱을 해보면 a는 뭐? 2의 7제곱. 정답은 얼마? 128 이렇게 주어지도록 하겠네요. 2의 7제곱은 얼마? 128입니다. 주의해서 잘 반응해요. 자, 그 다음에 76번을 보도록 합시다. 76번. x에 대한 방정식 4의 2x제곱 빼기 32 곱하기 4의 x제곱 더하기 a는 0. 이때 한근의 범위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때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때 p, a, q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때 p 더하기 q를 구하시오. p 더하기 q는 얼마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4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기 시작합니다. t로 치환하기 시작하고요. 그럼 t제곱 빼기 32t 더하기 a는 0 하고 주어져요. 그랬을 때 한근이 요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자 4의 2분의 1제곱과 x는 그러니까 tx겠죠. t값 얘기하는 겁니다. t 여기 t입니다. x가 아니라 t값은 4의 2분의 3제곱 사이에 있습니다. 즉 2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예요? 8보다 작은 어떤 값을 갖는다.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얘 그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구나 라고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요 식을 다시 쓰면은 여기 요 식 있죠? 알파랑 베타란 두 근이 있다고 쳤을 때 두 근의 합은 32입니다. 한 근이 여기 있으면 다른 한 근은 엄청 크겠네요. 그래프를 좀 그려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래프 모양은 여기가 2 여기를 한 8 이 정도 된다 생각해봅시다. 좀 더 뻗을까요? 그러면은 한 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근의 합이 32라는 것은 무조건 대칭축은 이쪽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대칭축이 이 왼쪽에 있으면 두 근의 합은 32보다 작아야겠죠. 얘가 작은 이쪽에 있는 근이 작은 근이 되고 이쪽에 큰 근이 하나 있어서 두 개 더해서 32가 된다. 즉 대칭축은 16 기준이에요. 여기 16 뭐 해당하겠죠. 16이라 합시다. 여기 16. 여기 뒤쪽에 더 뻗어나가서 있어야 되네요. 사실. 그러면은 근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16을 대칭축으로 하는 식이 돼야 하니까. 그러면은 이 값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양수가 돼야 되고 8을 대입하면 음수가 돼야 되네요. 아, 이걸 활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2일 땐 양수, 8일 땐 음수. 왜 16이냐? 자, 많은 학생들이 까먹은 건데 대칭축의 공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즉 두 근의 합을 2로 나눈 거랑 같아요. 여기 30이라 했죠. 요걸 2로 나눈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16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해 볼까요? 일단 2를 대입해 보면 얼마예요? ft라고 하고 f2는 4 빼기 64 더하기 a입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여기 이쪽에는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8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F8은 88에 64 빼기 30 곱하기 8인가? 8 256인가 봐. 256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여기는 등호가 없어요. 왜?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얘는 A는 6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얼마야? 빼면 마이너스 192인가? 그럼 얘가 넘어가면 A는 192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60보다 크거나 같고 A는 192보다 작다니까 얘가 P고 얘가 Q네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 252다.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자, 그럼 문제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때 한 근이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 있어야 돼요. 얘는 등호가 있고요. 얘는 등호가 없네요. 이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A는 P와 Q 사이에 있는데 P는 등호가 성립하고 Q는 등호가 성립을 안 한대요. 이때 P 더하기 Q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배웠을 땐 처음에 치환하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치환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같이 치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치환을 한 거예요. 그럼 4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 4의 2분의 3제곱이니까 8, 즉 T는 한 근은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다예요. 그 다음에 이 식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32니까 이 T값, 요 근처 범위에 있는 근은 작은 근이 돼요. 왜? 대칭축이 16이 나와서. 나머지 한 근은 16보다 무조건 커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그래프 모양을 다음과 같이 그렸을 때 2를 대입하면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8을 대입하면 음수가 나와야 돼요. 이 범위 안에 근이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2를 대입했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왜냐면 2가 근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8일 때는 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작아야 돼요. 8은 근이 될 수가 없어요.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 A는 60보다 크거나 같고 192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 얘가 P, 얘가 Q 해서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다? 더한 거다. 그럼 252라는 값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77번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7번. 자, 77번은 집합의 표현이네요. A는 x바 2의 x 플러스 세제곱 4의 x 플러스 1제곱 8분의 1의 x 빼기 14 요거를 만족하는 거고 b는 x바 4의 x제곱 플러스 8이 9 곱하기 2의 x제곱보다 작다. 요걸 풀래요. 이때 교집합을 했더니 a 교 b는 x바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 요거 값을 구해보래요. 상수 a, b 값의 곱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1번이라고 할게요. a는 어떻게 풀어요? 밑을 다 통일합시다. 2의 x 플러스 3 2의 2x 플러스 2고요. 8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세제곱에 x 빼기 14라고 일단 씁시다. 그러면은 2는 1보다 큰 밑이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x 플러스 3, 2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42. 자, 이거는 부등호 푸는 방식에 의해서 요거 먼저 풀어볼게요. 그럼 얼마예요? x는 1보다 크다. 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풀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거 두 개를 풀어보면은 5x는 40이 됩니다. 그럼 x는 8보다 작거나 같다. 즉 1번을 풀었을 땐 1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1번 위에 거 A의 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자, 얘는 t로 치환해서 푸는 거네요.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t제곱 플러스 8은 9t보다 작다.
그럼 t제곱 빼기 9t 플러스 8은 0보다 작다. t 빼기 1, t 빼기 8은 0보다 작다. 1에서 t는 8인데 1에서 2의 x제곱은 8이니까 0, x, 3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B집합의 답인데 두 개의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A교 B에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얘를 갖고 방정식을 도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사이값이니까 x 빼기 1, x 빼기 3에 작다 0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4, b는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a 곱하기 b는 얼마다? 12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이게 77번의 풀이입니다. 77번 같은 경우는 그리 어려운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집합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하고 지수 부등식을 두 개를 풀어내서 일반 부등식을 풀 수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중간고사까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서술형 기출문제 내가 최대한 빨리빨리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교재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풀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